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인생 경영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감정을 먼저 본다. 그러나 나는 늘 반대로 생각해왔다. 감정은 변한다. 환경도 변한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일로 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 가장 경계했던 질문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화려한 말을 하는 여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표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혼 상대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기준은 인내였다. 인내는 참고 버티는 능력이 아니다. 인내란 오늘의 불편을 내일의 가치로 바꿀 줄 아는 힘이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불만에도 관계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말없이 가정을 지킨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진다. 가정이 흔들리면 판단도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기준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인가? 나와 다른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인가? 사람은 위기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결혼은 그 위기를 평생 함께 통과해야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나는 늘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사람을 보았다. 말수보다 태도를, 표정보다 선택을. 이 기준은 차갑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실패와 책임의 무게 속에서 이 결론에 도달했다. 인생은 길고 성공은 무겁다. 그 무게를 함께 견딜 수 없는 사람과의 동행은 결국 서로를 파괴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부드러운 성격보다 단단한 성품을 더 높이 평가했는지, 그리고 가정이 기업의 뿌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성격을 결혼의 미덕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착함이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않았다. 착함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반면 단단함은 환경이 바뀌어도 남는다. 내가 결혼 상대로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로 그 단단함이었다. 단단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격해져도 말을 아낄 줄 알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안다. 가정은 감정이 가장 자주 충돌하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 갈등을 키운다.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불만이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는가? 남편을 탓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는 사람, 시대를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긴다. 그런 태도는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위험하다. 반대로 문제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한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진다. 가정은 작은 기업과 같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감정의 파도와 결정의 순간이 반복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애교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다. 기쁠 때 흥분하지 않고 어려울 때 과장하지 않는 태도.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여성을 신뢰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은 말의 무게였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노력도 공허해진다. 신뢰는 설명으로 쌓이지 않는다. 반복된 행동으로만 증명된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화려한 기대를 품지 않았다. 대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다. 감정은 언젠가 식는다. 그러나 구조가 탄탄하면 관계는 유지된다.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사람의 성품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똑똑한 사람보다 생활을 아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태도가 어떻게 인생 전체의 리듬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똑똑한 여성을 이상적인 배우자로 떠올린다. 학력이 높고 말이 논리적이며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보다 먼저 생활을 아는 사람을 보았다. 생활을 안다는 것은 살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리듬을 이해하고 하루의 무게를 정확히 감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린다.
돈의 흐름을 가볍게 여기고 시간의 가치를 늦게 깨닫는다. 반대로 생활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선택이 쌓여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감정보다 질서가 앞선다. 나는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내일의 부담을 키우지 않는 사람, 눈앞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결혼은 하루 이틀의 동행이 아니다. 수십 년의 계절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큰 결정보다 작은 습관이다. 돈을 쓰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 가족을 대하는 말투, 이 모든 것은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가정에서의 태도가 곧 사회에서의 태도라고 믿었다. 집안에서 무질서한 사람은 밖에서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집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책임 앞에서도 도망친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려 했다. 또 하나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침묵의 품격이었다. 모든 상황에서 말로 이기려는 사람보다 침묵으로 상황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가정에는 설명보다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 많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나는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다 관계는 닳아버린다. 대신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조율해야 한다. 그 조율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 감각에서 나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사랑보다 존경을 더 오래가는 가치로 보았는지, 그리고 존경이 없는 결혼이 왜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확신했다. 사랑은 시작일 뿐이고 존경이 지속을 만든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경은 태도다.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도 태도는 쌓인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존중하려 했다. 존중은 상대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다. 존경은 그 위에서 자란다. 존경이 없는 관계는 결국 말이 많아진다. 설명이 늘고 변명이 늘고 다툼이 늘어난다. 반대로 존경이 있는 관계는 말이 줄어든다. 서로의 선택을 믿기 때문이다. 가정이 조용해질수록 판단은 또렷해진다. 나는 결혼 상대로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사람의 선택을 내가 나중에도 존중할 수 있는가? 당장의 호감이나 감정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러나 존경은 변화 이후에도 남는 가치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존경은 관계의 버팀목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하지 못한다. 자기 기준 없이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는 사람은 결국 불만을 쌓는다. 그 불만은 언젠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 나는 그런 구조를 원하지 않았다. 가정은 서로를 감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각자의 책임을 지키는 공간이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른다. 그 존경은 말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일상의 태도로만 얻을 수 있다. 나는 결혼이 서로를 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다. 편하다는 것은 무너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때 비로소 가정은 안정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함께 성장할 수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결국 멈춘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성장의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결혼을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 결혼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다르면 언젠가는 서로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장은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에는 실패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다. 어제의 선택을 돌아보고 틀렸다면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굴곡에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나는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만 계속 움직이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움직임을 방해로 느낀다. 그 순간부터 응원은 간섭으로, 조언은 공격으로 변한다. 관계는 그렇게 달아간다.
성장의 방향은 대화에서 드러난다. 불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현실적인지 나는 거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태도를 보았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 작은 개선을 반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편히 된다. 또 하나,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배움에 대한 겸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굳어진다. 그 굳어짐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계속 성장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서 배울 줄 아는 부부는 늙지 않는다. 나는 결혼을 통해 안정을 얻고 싶었지. 정체를 원하지 않았다. 안정은 멈춤이 아니라 균형이다. 움직이되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균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가정에서의 태도가 결국 돈과 성공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결혼이 인생의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직업이나 재능에서 찾는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확신했다. 돈의 방향은 가정에서 결정된다. 수입은 밖에서 만들어지지만 자산의 운명은 집안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재무 구조의 결합으로 보았다. 가정에서의 태도는 숫자에 그대로 반영된다. 충동적인 소비, 책임 없는 선택, 감정에 휘둘린 결정은 모두 비용이 된다. 반대로 절제, 우선순위, 장기적 관점은 자산이 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결국 인생의 격차로 드러난다. 나는 결혼 상대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원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사람, 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가정에서 불안이 커질수록 판단은 짧아진다. 당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 기회를 포기하고 눈앞의 위안을 위해 구조를 무너뜨린다. 나는 그런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가정에는 언제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여유는 돈의 크기보다 태도에서 나온다. 또 하나,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역할의 명확함이었다. 가정에서 역할이 흐려지면 책임도 흐려진다. 책임이 흐려지면 갈등이 생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결정의 기준을 공유하는 가정은 위기에서도 빠르게 회복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의 질은 언제나 가정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집안이 흔들리면 밖에서의 판단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통해 인생의 기반을 먼저 다지려 했다. 기반이 단단해야 위에서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왜 함께 늙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냉정하게 선택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시간 앞에서 진짜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